이번 시간은 관연도 기출문제 2015년 1회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단자 1, 2에서 본 노튼 등가회로의 개방단 컨덕턴스는 몇 단위를 잘 보시면 ohm이 아니라 모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의 역수죠. 몇 모우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노튼의 등가회로가 있는데 노튼의 등가회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러한 회로를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노튼의 등가 회로 변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노튼의 등가 회로에서 전류온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먼저 양 단자 1번과 2번을 이렇게 단락시킨 상태에서 단락된 곳에 흐르는 단락된 전류 값을 노튼 등가 회로의 전류온 값으로 보고요. 그 다음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1과 이 양 단자에서 회로망을 바라본 상태에서 전압원이 있으면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이 있으면 개방시킨 상태에서의 내부 합성 저항 값을 이 노튼의 정리에서의 전체 저항 값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방단 컨덕턴스는 몇 모음가 했기 때문에 이 저항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과 2를 기준으로 회로망을 바라봤을 때 전압원이 있으니까 단락을 딱 시킵니다.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합니다. 자, 0.8옴과 그 다음에 2옴, 3옴의 관계를 보시면 2와 3은 병렬 형태고 0.8은 직렬 형태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 저항 값을 구하시면 0.8 더하기 2와 3은 더하기 2분의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2옴이 되는데 만약에 문제상에서 몇 옴인가 했으면 2옴이 답이 됩니다. 근데 몇 모음가 했기 때문에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로 2분의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0.5 모가 되겠네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형이 있습니다. 전압의 파형이 있는데 여기서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파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 314T입니다. 이 314T가 원래는 오메가 T가 될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오메가 T는 2파이 FT, 즉 주파수란 관계 있죠? 이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해 봅니다. 오메가 T는 지금 314T라고 되어 있죠? 314T. 여기서 시간 T가 같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오메가 값은 다시 쓰면 2파이 F이기 때문에 주파수 F 값을 구하시면 F는 2파이 분의 314가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50Hz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비정연파의 시록값을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답은 4번 되겠고요. 각 고조파의 시록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즉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파형값이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Vm sin 오메가 t 이러한 최대값 형태로 있으면 시록값으로 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루트 2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0루트 2 sin 오메가 t 이러한 형태가 있으면 이것을 시록값, 즉 루트 2로 나눠주시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 만약에 이 값을 v 값으로 했을 때는 v제곱, 즉 기본파 v1제곱, v2제곱, v3제곱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각 고조파의 시록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균 반지름이 Rm이고 가문 횟수가 N인 환상 솔레노이드. 자,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있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에 전류 I아가 흐를 때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장의 세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했습니다. 즉 2L이 되겠네요. 그리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다. 즉 3분의 1A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항의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고유한 저항에 비례하고 도체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때 길이를 2배로 했다.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다.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3이 위로 올라가서 로 곱하기 그 다음에 6L 그리고 단면적으로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6을 제외한 로 곱하기 A분의 L 값은 저항 R 값과 같기 때문에 6R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즉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6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이 V0V, 내부 저항이 R옴인 N개의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다. 그때 전체의 내부 저항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건전지를 보시면 기전력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저항 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내부 저항 값은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부 저항 값이 모두 같고 개수가 n개만큼 있을 때는 개수로 하나의 저항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기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기전력이 V0로 했습니다. 그러면 n개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n 곱하기 V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내부 저항은 nR, 그 다음에 내부 기전력은 n 곱하기 V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개수 곱하기 내부 저항 2번 하시면 되겠네요. 7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의 자속 밀도가 3웹/m 제곱, 단위를 보시면 웹/m 제곱, 자속 밀도의 단위가 되고요. 평등 자장 속의 길이가 10cm입니다. 이게 길이. 보통 메타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메타로 바꾸시면 0.1m가 되겠죠. 그리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았다. 직각이면 90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A의 전류를 흘렸다. 전류가 4A.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즉 힘 F는 BLI sin 세타로 구할 수 있고 B가 3 웹/m 제곱,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10cm니까 미에타를 바꾸시면 0.1m, 그 다음에 전류가 4A, 그리고 자장과 이루는 각도가 직각이랬기 때문에 sin 90도, sin 90도는 1과 같겠죠. 계산하시면 1.2 뉴턴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C 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2Q sin 오메가 T 쿨롬에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즉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dT분의 dQ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Q 값 대신에 위에 주어진 조건 √2Q sin 오메가 T를 대입을 합니다. 자, 이때 이걸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2Q 값은 t와 관계없기 때문에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넘기시고, 시간 t에 대해서 sin 오메가 t를 미분을 하시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로 바뀝니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 오메가 q 코사인 오메가 t.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페럿과 6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고 10V의 전압을 가했다. 이때 축적되는 전하는 몇 쿨롬이 되겠습니까? 자, 먼저 4페럿과 6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다. 그러면
합성 정전 용량은 모두 더해주시면 되겠죠. 병렬이기 때문에 10페럿이 되겠고, 자, 이때 축적되는 전압을 알고 정전 용량 값을 알면 두 개의 값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 하셔서 축적되는 전압은 100쿨럼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요.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이 150mH라면 결합 개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호 인덕턴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K 값을 구하기 때문에 루트 L1, L2를 이항을 시키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L1을 160, L2를 250, 단위가 모두 mH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이 150, 계산하시면 0.75가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저항이 10옴, R이죠. 그리고 1A 전류가 나왔고 10분간 흘렸다. 시간이 나왔네요. 이때 발생되는 열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단위를 보시면 킬로가 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씁니다. H는 0.24 I제곱 RT요. 전류 있고 저항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조심하실 것은 시간이 지금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는 시간이 초이기 때문에 초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곱하기 60 해주시죠. 그 다음에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킬로가 있기 때문에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줍니다. 계산하시면 1.44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원과 보아가 다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평형 회로입니다. 델타 결선된 삼상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상전압을 VP라 했을 때 200V, 그리고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입니다. 여기서 부하 임피던스가 각상에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는 기준이 상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델타 결선 시 특성은 전압은 일정하고요. 전류 값은 루트 3배의 상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 정리를 해보시면 루트 3 곱하기 IP, 이 값이 상전류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저항 값은 상기준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압도 상전압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Z값은 6 플러스 J8, 실호값 바꾸시면 6제곱 플러스 8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전압은 상전압, 여기서 상전압이 200V를 했네요. 하지만 델타 결선은 성간전압도 상전압과 같기 때문에 성간전압이라고 주어져도 똑같이 200V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델타 결선의 전압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6제곱 플러스 8제곱분의 200 하셔서 20 루트 3A 하시면 됩니다.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콘덴서의 병렬 회로는 더하시면 되고 직렬은 더하기 분의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0 값은 2개 더하시면 6 마이크로 페럿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 마이크로 페럿 나와서 답은 4번 하시면 돼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 F0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뒤편에 증명식을 넣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증명식 알 필요 없이 결과식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농경 유도전동기의 YΔ 기동 시 기동전류값은 YΔ 기동 시 기동전류값은 전전압 기동 시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전압 기동전류의 3분의 1이 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분의 1로 감소한다. 22번 보겠습니다.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23번요.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50V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23번 문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있어요. 하지만 물었는 것은 최대값은 얼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250V라는 실효값을 곱해주시면 353.553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흡사한 거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 자, 직류 직권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직류 직권 전동기는 토크하고 전류가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토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에 보시면 기동 토크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1번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2번으로 답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6번을 보도록 할게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삼상선 중에서 아무 선이나 두 선의 접속을 반대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슬립이 4%, 슬립이 S죠.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속도가 N했습니다. 이때 전동기의 실제 회전 속도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동기의 실제 회전 속도는 1-S 곱하기 동기속도 NS가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1- 슬립 4% 0.04 곱하기 동기속도가 1200 해서 답은 1152 rpm이 됩니다. 답이 2번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자, 30번을 보도록 할게요. 34급 60MVA, 역률이 0.8, 60Hz 22.9kV 수차 발전기에 전부하 손실이 1600kW일 때 전부하 효율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효율값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입니다. 그때 입력값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출력 플러스 손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이 60MVA입니다. 손실은 1600kW죠. 단위가 안 맞아요. 얘는 볼트암페어, 얘는 킬로와트.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동일하게 바꿔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걸 바꿔주시냐? 60MVA 옆에 보시면 역률 값이 있습니다. 역률에다가 용량 값을 곱하시면 출력으로 단위가 바뀌어요. 즉, 요 두 개를 곱하시면 단위가 와트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단위를 환산해 봅니다. 이게 메가이기 때문에 메가는 10의 6승, 킬로는 10의 3승. 단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단위를 킬로로 통일하시면 60 곱하기 10의 3승, 즉 6만 kVA가 되겠죠. 여기에 역률을 곱해주시면 단위가 킬로와트로 바뀝니다. 단위가 킬로와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하시면 곱하기 100 하시면 약 97%가 되겠습니다. 약 97%.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32번을 보겠습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삼상 결선 방식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일단 답은 2번 되겠고요.
Y결선과 델타 결선을 비교했을 때 Y결선은 성간전압이 루트 3의 VP 관계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전압이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즉 루트 3배만큼 크죠. 해서 높은 전압, 낮은 전압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바꾸니까 강압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바꾸기 때문에 승합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승합할 때 쓴다라고 했으니까 델타 Y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변류기의 2차 측을 개방하면 이라고 했어요. 사용 중인 계전기나 그 다음에 계전기의 부담을 제거할 때, 즉 변류기 2차 측을 제거를 했습니다. 개방을 했을 때 2차 측은 반드시 단락을 해줘야 됩니다. 왜 단락을 해줘야 되느냐면 2차 측을 개방을 하면 1차 측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몽땅 여자 전류로 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측 자속이 포화가 되어 2차 측에 고전압이 유도가 되어 절연 파괴 및 2차 측 권선이 소선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할 때는 변류기 2차 측을 점검을 할 때는 단락을 시켜 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측에 고전압이 유도되어 절연의 파괴가 발생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2차 권선에 고전압이 유도된다. 답은 4번 되겠네요.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일단 답은 2번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자, 동기전동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성이 이겁니다. 역류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효율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즉 코사인 1로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 속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속도 조정이 대단히 어렵고 대신에 동기 속도로서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여기 하나 더, 반드시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며 난조 발생이 빈번하다. 이것 또한 중요하죠. 또한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어떤 거 기동 시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입니다. 38번을 보도록 할게요. 유도 전동기의 무브화 시 슬립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정지 시 슬립은 1입니다. 정지 시 슬립은 1관계. 무브화 시 혹은 동기 속도로 운전할 때는 슬립은 0입니다. 그래서 슬립의 운전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브화 시 슬립은 얼마냐 했기 때문에 0,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공 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되는 발판 볼트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전주의 발판 볼트의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 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의 전격 전류는 몇 배의 전류에 견뎌하는가? 저압전로의 퓨즈는 1.1배의 전류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요. 30A 이하인 경우, 그리고 1.6배는 60분 이내, 2배는 2분 이내에 각각 용단이 되어야 한다.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1번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속관, 그리고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다. 49번이요.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6.5cm 이하가 아니라 3.5cm 이하여야 합니다. 52번이요. 저압 가공 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에 6.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인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DV 전선입니다. 이거 이외에 OW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EV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NV는 비닐 절연 네온 전선입니다. 자, 여기서 OW, 그 다음 DV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약호가 되고요. 여기서 EV도 한 번씩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NV에서 N 값은 네온 전선을 의미합니다. 54번을 보도록 할게요.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cm 이상이 되는가? 자, 애자 사용 공사 시 이격거리를 보시면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 되겠고, 그 다음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금속 몰드의 지지점, 자,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cm가 아니라 몇 메다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금속 몰드 합성 수지관 지지점 간의 이역거리는 1.5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전격 전압 3상 24kV, 전격 차단 전류 300A, 수전 설비의 차단기 용량값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는가? 자, 차단기 용량값은 3상이라고 했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입니다. 여기서 전격 차단 전류는 단락 전류와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은 24kV, 24 곱하기 10의 3승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전격 차단 전류가 300, 차단기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자, 여기서 메가라 했기 때문에 메가는 10의 6승요. 자, 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시면 12.47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60번을 보겠습니다.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접착제를 미사용했을 때 외경에 1.2배 이상을 삽입을 해주셔야 되고,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는 외경에 0.8배 이상을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접착제 미사용이었기 때문에 외경에 1.2배 이상을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